노다지 설전입니다. 오늘 저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를 놓고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실적도 좋고 수주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공장 증설도 계속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곧 있을 삼성바이오 에피스와의 인적 분할이 좀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냐,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죠.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적인 성장과 또 성공적인 분할을 통해서 아주 밝은 미래를 맞이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성과 자체는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특히 말씀하신 그 인적 분할이라는 변수를 좀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2분기에만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4,750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연간 성장 목표치도 기존보다 높은 30%로 상향 조정했죠. 특히 그 미국 대형 제약사랑 1조 8천억 원 규모 계약을 포함해서 올해 수주액만 벌써 5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건 CDMO? 그러니까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네, 그렇죠. 그 수주 실적은 정말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미 5공장이 가동을 시작했고요. 2023년 8공장 완공을 목표로 증설 계획도 착착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생산 능력 확보에는 정말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11월로 예정된 인적 분할은 로직스와 에피스 각자의 사업 전문성을 높이고 또 투자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잠재 고객들이 우려했던 이해상충 문제, 그러니까 로직스가 고객사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해소될 거고요. ADC, 항체 약물 접합체나 오가노이드 같은 신사업 진출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성장세는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네. 하지만 그 긍정적인 전망 이면에 좀 가려진 몇 가지 점들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5공장이 가동된다고 해도 당장 내년 4월, 그러니까 2026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은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이나요? 네, 이 기간 동안은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적 분할 비율이 로직스하고 에피스 홀딩스 간에 65대 35로 결정됐는데 이게 그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장부상 자산을 기준으로 한 거지 앞으로 각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이나 성장성 같은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재상장할 때 시장에서 이 두 회사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또 분할한다고 해서 외국 고객사들이 느끼는 그 이해상충 우려가 과연 완전히 사라질지도 글쎄요, 좀 의문입니다. 결국은 삼성이라는 우산 아래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미국발 관세 부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생산기지가 송도에 너무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는 방안도 얘긴 나오지만 아시다시피 초기 투자 비용 캐펙스나 운영 비용 오펙스가 한국의 거의 2배에 달해서요.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죠. ADC나 오가노이드 같은 신사업은 아직 너무 초기 단계라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그 인적 분할의 효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사업 구조가 명확해지면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는 그런 글로벌 빅파마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해상충 우려가 해소되면 그동안 좀 망설였던 고객사들의 신규 수주 기회도 열릴 수 있고요. 각 사업 특성에 맞는 투자 유치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알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분할 후에도 결국 삼성 브랜드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외국 고객사들이 이걸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인식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자산 기준 분할 비율 때문에 재상장 초기의 주가가 좀 불안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물론 에피스의 기존 CMO 계약은 유지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신규 계약을 따낼 때 경쟁사들의 견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성장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요. 이미 확보한 그 막대한 수주 잔고, 그리고 2032년까지 8공장을 완공하겠다는 꾸준한 증설 계획은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한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그 미국 대형 제약사랑 1조 8천억 원 계약을 맺은 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설득력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점도 좀 고려해야 합니다. 5공장 가동 초기 1년간의 매출 공백은 분명히 부담이고요. 또 주력 사업인 항체 의약품 시장의 트렌드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죠.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요. 생산 기지가 여전히 성도에 몰려 있다는 점은 공급망 관점에서 보면 잠재적 위험입니다. 미국에 직접 생산 기지를 짓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요. 고객사가 추가 비용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의 아주 강력한 지원책이 있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신규 사업의 역할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ADC, 항체 약물 접합제 시장은 이제 막 크게 성장하는 분야거든요. 현재 생산 규모가 500리터 반응기 1개로 작다고 해도 이 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실적,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쌓는 것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기존 항체 생산 기술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고요. 오가노이드,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미니 장기 모델 같은 신사업 역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임상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 배발 단계부터 협력하는 CDO 사업 강화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글쎄요, 그 점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ADC 생산 규모는 전체 매출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서 단기적인 기여는 거의 없을 겁니다. 실적 쌓기 차원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고요. 오가노이드 서비스 역시 아직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통할지 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핵심인 CDMO 사업에 집중해야 할 역량이 분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탄탄한 실적과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인 투자, 그리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분할을 통해서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키워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상적인 성과와 성장 전략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네, 하지만 인적 분할 이후 시장의 반응과 실제 효과, 여전히 존재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진출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규 사업의 성과가 언제쯤 가시화될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적 분할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새롭게 출발할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행보,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바이오 산업 환경을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